네, 단도직입 인터뷰 오늘은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최근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함께한 MBS 전국 지표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는 질문에 홍준표 후보께서 12%로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약진한 이유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갤럽도 오늘 뭐 1위 했대요.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와서 되겠나. 그리고 이재명 정권을 저지하고 이재명을 잡을 사람이 누군가. 아마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 게 홍준표가 나가야지 이재명을 잡을 수 있지 않겠나. 막 그런 생각이 확산된 결과라고. 그 대통령실과 국회 세정 이전을 반대하셨습니다. 행정 수도는 국가 균형 발전의 이제 상징이라 같은데 충청인의 바람을 저버린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예. 대통령실 이전은 수도 이전입니다. 그건 위헌입니다. 정치인들이 그 현혹시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개헌을 하게 되면 저는 양원제로 가려고 합니다. 네. 상원하고 하원하고. 상원은 국가 전체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고 하원을 세종시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개헌을 하면서 양원제로 해서 하원이 통째로 세종시로 가는 게 맞다.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나는 그게 정치인들이 선거할 때마다 수도 이전하자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네. 합리적으로 해야죠. 지금 추진 중인 대통령 제2집무실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또 계속 유지시킬 계획이십니까?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하원으로 옮기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겠죠. 어차피 개헌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양원제로 가고 하원을 통째로 세종시로 가는 게 맞겠다.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20일 국민의힘 이제 1차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와 이제 맞붙게 되는데요. 어제 한 후보하고 만나셨잖아요. 처음 봤어요. 네. 그동안에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네. 당 대표한테 비판한 겁니다. 당 운영을 잘못하는 것이다. 네. 대통령하고 협력을 해라. 네. 대통령한테 깐족대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탄핵 사태가 온다.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하면 탄핵 사태 온다. 화풀이잖아요. 네. 그래서 야단을 친 것이고 나는 또 한동훈 대표한테 야단 칠 자격이 있죠. 언론에 일부 언론에서 만나보니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 봤습니까? 아, 이야기해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 봤어요. 나중 후보가 되시면은 같이 다 끌어안으시는 당연히 한동훈 후보도 들어오겠죠. 경선하고 안 들어오면 정치 못하지. 한덕수 대행께서 급부상하고 있는데 출마할 거라고 보시는지 에이. 또 나중에 최종 후보와 에이. 단일화 가능성이 있는지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극히 비상식적인 낭설이라서 난 거기 답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제가 잘 압니다. 그런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짓 할 사람 아니죠. 네. 그분 평생 관료입니다. 네. 어제 정견 발표에서 이번 나라의 혼란은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긋기에 나선 게 아니냐. 생각도 그거는 드는데. 기자들이 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예. 나라가 3년 동안 이렇게 어지럽게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적대적 공생관계입니다.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이 힘든 것은 국정 혼란이 오고 힘든 것은 그 두 사람의 반울지적입니다. 혼란의 책임은 두 사람한테 있죠. 그래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으로 책임을 졌으니까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도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탄핵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시는 거죠? 반대가 아니고 그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엄은 반대하고 이건 맞지 않다. 계엄 사유도 안 되고 그러나 탄핵은 스스로 물러날 기회를 주는 게 옳지 않느냐. 굳이 그게 계엄 사태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냥 두세 시간 해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 피해가 없으니까 굳이 탄핵으로 쫓아내지 말고 그냥 자신해야 할 기회를 주자. 내가 그 주장을 늘 해왔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마치 탄핵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죠. 실질적 피해가 없으니까 그냥 스스로 물러날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새 정부에서 전부 정리를 하도록 하자. 그 뜻이었어요. 근데 탄핵 찬반에 대한 거 거기에 흑백 논리로 하는 거는 맞지 않죠. 경제 정책을 보면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일각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근데 투기하는 사람한테 투기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 투기하는 사람한테 투기로 얻는 이익을 전면 박탈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돼요. 그래도 투기하려면 투기해보라 이 말이야. 부동산 정책도 중앙정부에서 지역 사정 따라 다 틀려요. 대전은 대전대로, 대구는 대구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어느 정도 정책 조정 권한을 다 가져야 된다.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털어지고 있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형 집행, 또 핵무장, 그리고 군 가산점제 부활 같이 찬반 갈등이 야기되는 정책들이 꽤 있습니다. 일각에서 너무 보수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나는 그걸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고 접근한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흉악범이 지금 사형집행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60명이 넘어요. 그런데 흉악범의 생명권만 중요하고 거기에 당한 피해자의 생명권은 어디서 보상을 받습니까? 그 피해자의 가족들은 평생을 진짜 가슴 아린 세월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법대로 하자 이거야. 거기에 무슨 보수 진보가 있습니까? 그리고 핵무장도 그래요. 이게 보수 진보를 떠나서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불과하지만은 국가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왜 그걸 갖다가 주저합니까? 미국과 당당히 이야기해서 요구를 하고 IAEA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자위적인 방어적인 핵무장은 우리는 안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안 그러면 김정은의 핵노에 대해서 매일 공갈치는데 그거 당해야 되는데 또 문재인이나 DJ 정권처럼 북에 아부나하고 달러나 갖다가 퍼다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군 가산점 제도도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 희생한 사람들, 노력한 사람들, 그 군 가산점 제도 좀 주면 어때요? 민주당에선 명태균 그 관련 의혹을 얘기하면서 해명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흠집내는 거 보고 참 후한무치하다. 자기 후보 한번 뒤돌아봐라. 세상에 그런 양아치가 어디 있어요?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으십니까?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힘들죠? 그리고 국제관계도 굉장히 지금 민감하고 복잡해져 있어요. 이 혼란을 수습할 사람은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야 돼. 스트롱맨이 나와야 돼. 홍준표가 제일 적격이지 않습니까? 30년 정치 경륜도 있고 세상 보는 눈도 바르고 정의롭고 제가 지금 43년 공직 생활을 하는데 내가 여성 스캔들이 있습니까? 뇌물 스캔들이 있습니까? 바르게 나라 운영할 겁니다. 대통령은 정치가 8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